내가 상대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줘 하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 나에 대한 상대의 생각은 그 사람의 권리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도 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종합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지금부터 그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인간관계를 예술로 비유한다면 종합예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예술은 음악, 문학, 미술, 건축, 무용 등 여러 분야를 혼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고 경험한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혼합되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학생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문제로 상담하러 왔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더군요. 일단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고 머리도 좋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남들이 보기에 괜찮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과 사귀려면 자기가 공부도, 외모도, 운동도, 게임도, 춤도, 노래도 다 뛰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선뜻 먼저 다가가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쩌다 용기를 내서 어렵게 다가가면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친구가 관심을 안 보이거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 칭찬을 안 해주면 바로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개인기나 재미있는 유머를 준비할 정도로 노력하는데 왜 마음 먹는 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종합예술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지금부터 그 몇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처럼 때와 상대에 어울리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명품이나 화려하게 치장을 안 해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입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유연한 대처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하지요. 즉, 내 의견을 확실하게 주장할 때는 주장하고 상대 의견이 내 의견보다 옳은 것 같으면 받아들이고 거절은 분명하게 하고 또 부탁을 들어줄 때는 명쾌하게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는 그 시간을 즐기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인간관계에서 이게 참 어렵죠. 상담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모드로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언제 말하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또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상대한테 어느 정도까지 물어봐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럴 때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하려면 나와 상대의 감정 변화에 잘 대처하는 사회적인 기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미묘하게 나타나는 뉘앙스까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 쉽지 않죠. 그리고 정말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매사에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정답을 요구하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기술은 사회적인 지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지능이 인지적인 지능,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Q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IQ가 높은 사람도 사회적인 지능은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인지적인 지능을 높이려면 계속 지적인 활동을 해야지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 달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구나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작은 성취와 기쁨들을 생각한다면 시도할 가치는 충분하지요. 두 번째는요. 지나친 조심성도 지나친 자신감도 경계하기.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리더십 상담을 해 보면은요. 능력은 뛰어난데 이 인간관계에서 태도가 부족한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태도의 한자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이 태라는 한자는 능력이 마음 위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즉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마음이 없으면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태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지만은요.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나치게 조심성이 많거나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내향적인 타입이어서 자기 맡은 일만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적인 모임에도 참석을 잘 안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사양하면서 그냥 자기 일에만 매진을 해왔다고 해요. 근데 막상 실적 평가에서 자기 일은 대강대강 하면서 여기저기 참견도 잘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어렵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텐데 물어보는 것이 어색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상사를 만나면 어색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어떤 때는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피하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도 남들만큼 못 얻어서 자기가 승진이 안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조심성이 있으면 일에 실수를 안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를 두려워해서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긴장감이 싫어서 더욱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이 조심성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어떤 경우에는 날 무시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오히려 상대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것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상담 때 하는 얘기가 "어색한 감정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극복해야 하는 거군요. 그걸 알았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반대로 너무 조심성이 없거나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치면 아무래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되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주위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면 늘 자기가 메뉴를 고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난 역시 메뉴 고르는데 천재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장구 쳐 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피한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자기 회사에서 능력 있는 직원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고민이라는 CEO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왜 괜찮은 직원들이 그 회사를 떠나는지를 알았어요. 말이 너무 많더군요. 저를 대접한다고 직원들하고 다 같이 회식을 했는데 정말 1분 1 초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니까 누가 그 회사에 있고 싶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 태도를 고치라고 조언을 해 줘도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회사 코칭을 그만뒀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세상에 산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음식을 잘하고 간을 잘 맞춰도 상대에 따라서는 싱겁다, 짜다 할 수 있지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에서 배운 대로 정석대로 해도 나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늘 인간관계는 50 점이 만점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인데요. 아무리 제가 천사처럼 행동해도 '저건 가식이야.' 하고 욕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해부학 교실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부학 교과서를 보면서 해부를 하는데 정말 교과서대로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혈관, 신경도 다 사람들마다 모양이 다르더군요.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래요. 같은 것을 봐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평가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지적이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무시하고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줘." 하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 나에 대한 상대의 생각은 그 사람의 권리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도 내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어렵고도 기쁨을 주는 이유, 종합 예술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